이 자가격리 중인 분들 투표에 나선 분들은요. 그 증상이 없는 분들이 이제 신청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끼고 발열 검사도 했는데 그 보셨을 때 마스크 끼고 비닐 장갑 끼고 그다음에 거리 띄워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안전한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투표라고 부르는 행위가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 모이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안전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네.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잘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투표는 굉장히 안전하게 잘 치러졌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이제 이 투표를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그 말씀 주신 이제 이탈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투표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자유로운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셨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부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벚꽃놀이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약간 좀 소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이 적은 숫자의 확진자는 1, 2주 전에 저희가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인 거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 말부터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느냐에 따른 성적은 다시 1, 2주 뒤에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투표는 비교적 안전하게 치렀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1, 2주 뒤에는 조금 더 많은 숫자의 확진자를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라도 당분간 저희가 이제 이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치러진 총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고요. 관련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안전한 방역 환경에서 큰 사고 없이 잘 치렀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사실상 첫 번째로 치르는 국가 차원의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투표소에서 스스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손 소독 후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네, 애초에 투표 전에요. 이번 주말쯤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정부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입장을 밝힐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영민 교수님,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되려면요. 최근에 일주일 가량 50명 안쪽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는 대략 어느 정도 일일 기준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명이 감염하는 재생산 지수는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뭐 기준점이 있을까요?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 때 정부가 내세웠던 지표는 두 가지가 예.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가 하루에 발생하는 일일 확진자 숫자였었고요. 이게 이제 50명 미만으로 예. 발생이 되면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어느 정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예. 두 번째 지표가 하루에 발생하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숫자였었습니다. 예. 이게 전체 확진자의 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대략 한 하루에 두세 명 정도, 2명 미만으로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근거 중에 이제 첫 번째 지표인 일일 확진자 50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의료 체계에서 더 이상의 어떤 자원의 새로운 투자라던가 이런 것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중환자 숫자가 대충 한 요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체계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50명이라는 숫자를 잡았는데 사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두 번째 지표거든요. 즉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발생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감염원이 있다는 소리이고 예. 그다음에 이러한 감염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잠깐만 관심을 멀리해도 금방 불어난 확진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초기에 중국 논문에서 R0 값,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를 2.7명으로 추산을 했고 한 명이 옮기는 네, 맞습니다. 한 명이 예. 옮기는 환자 숫자는 대략 한 2.7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환자가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 일주일로 잡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재생산 지수가 6입니다. 거의 중국 데이터의 2배고요. 예. 그 다음에 환자가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있다라는 소리는 분명히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사람이 확진자가 있다는 소리고, 이 사람을 저희가 잠깐만 관심을 놓쳐도 2주만 지나면은 네. 그러면은 거의 16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없어지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